왜 스위스는 자국의 터빈을 땅에 묻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디테일하답니다. 여러분은 스위스가 산 아래에 자국의 터빈을 묻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를 몇 달 동안 저장하고 혹독한 알프스 겨울에도 빛, 난방, 그리고 기술을 보장하기 위한 천재적인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호수와 정밀시계, 고급 초콜릿으로 유명한 스위스가 조용한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결책을 지하에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터빈과 무슨 관련이 있고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전에 왜 계절별로 에너지를 저장해야 할까요? 여름에 스위스가 태양광과 수력 에너지를 과잉 생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반면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지만 발전량은 줄어들고 강이 얼며 낮도 짧아집니다. 여기서 계절별 저장이 등장합니다. 여름에 남는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요? 배터리로요? 답은 아니에요. 배터리는 몇 시간이나 며칠 동안은 좋지만 몇 달 동안은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그 나라의 지형을 활용하는 겁니다. 스위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싶어 하지만 겨울에는 수력 발전과 에너지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줄어들고 있고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은 여름에 산 위쪽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에 방출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저수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고출력 수력 터빈을 땅속에 매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수식 수력 발전 Pumped Storage Hydro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 방법은 산업 규모의 물 배터리와 같으며 두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태양이 강하게 빛나고 스위스의 수력 발전소들이 국가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때 남는 정의는 낭비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정의는 거대한 정의 모터를 작동시켜 저지대의 호수나 강에서 산꼭대기의 인공 저수지로 물을 퍼올립니다. 일부는 2%를 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는 욕조에 물을 채워 중력 위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략적으로 물을 방출할 시간입니다. 겨울이 되면 알프스에 눈이 덮이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때 저장된 물이 방출됩니다. 그 물은 펜스톡이라고 불리는 수직 터널을 따라 내려가면서 속도를 높이고 분당 최대 500회 회전할 수 있는 터빈의 날개와 충돌합니다. 터빈의 움직임이 발전기를 작동시켜 물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합니다. 그런데 왜 지하 터빈을 사용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위스는 이 터빈들을 산속 깊은 곳에 뚫은 동굴에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난데드랑스 프로젝트는 노트르담 대성당만 한 크기의 지하 발전소로 6개의 가역 터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터빈들은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내려갈 때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각 터빈은 무게가 450톤에 달하며 최대 15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4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충전 용량이 줄어들지만 스위스식 수력 저장 방식은 수십 년이 지나도 80%의 효율을 유지합니다. 또한 난데드랑스와 같은 단일 저수지는 2천만 입방미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올림픽 규모 수영장 8,000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몇 시간뿐만 아니라 몇 달 동안도 에너지를 보장합니다. 이 터빈들은 또한 위기 완화 장치 역할도 합니다.
물 부족이나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 터빈들은 완전 가동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전력망을 안정시킵니다. 이것은 고대의 지속 가능성과 물의 힘, 그리고 첨단 기술이 결합된 공학으로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즉, 터빈의 종말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수차의 재발명인 셈이죠. 다만 이번에는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스위스가 시계만 만든다고 생각했나요? 하지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산을 파내는 데는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지질학적 위험도 감수해야 하죠. 난데드란스 터널은 14년이 걸렸고 2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게다가 효율성은 약 80%에 불과해서 전체 에너지의 20%는 과정 중에 손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양수 발전에 완벽한 고도 차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러시아산 가스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며 저장된 각 메가와트마다 수톤의 석탄 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산이 없는 지역에서는 게이스라고 불리는 동굴에 압축 공기를 사용하거나 그린 수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미 그린젤 CI와 같은 프로젝트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저장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물배터리는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콘텐츠가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해서 저희가 이 플랫폼에서 계속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영상에서 기억되는 분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개인적, 직업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력에 차별화를 줄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을 배터리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스위스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 옆에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흥미로운 영상 2가지가 있습니다. 꼭 시청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여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엔지니어링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